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은 10월에 착락하는 종목 중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는 신성 ST를 워밍업으로 알아볼 텐데요. 과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등장하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신성 ST는 10월 둘째 주에 청약을 합니다. 10월 10일과 11일에 SLS 바이오와 같이 청약을 하고요. 13일에 환불되니까 환불 기간은 이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신성 ST의 매출 품목을 비중으로 표시를 한 것인데요. 일단 대분류를 보면 2차 전지와 기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크게 세 가지 품목이 있는데 세 가지 품목을 다 합쳐보면 매출 비중이 약 60% 넘더라고요. 그래서 신성 ST는 2차 전지 부품 회사라고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부품은 부스바라는 제품인데요. 여기 화면의 그림처럼 생긴 부품입니다. 배터리 등에 전류를 연결해주는 장치라고 하고요. 아마도 배터리 사이에 이렇게 장착이 되면서 전기차 엔진에다가 전기를 보내주는 장치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출의 10%는 모듈 케이스인데요. 배터리가 외부 충격에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배터리를 감싸는 케이스인데요. 이런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들이 최근에 몇 종목 상장했는데 나중에 비교해보면서 밸류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신성 ST는 최대 주주가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최근에 이름을 많이 들어본 회사이죠. 신성 ST는 현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안병두 대표가 창업한 회사인데요. 신성 델타테크에게 지분을 매각하면서 본인은 2대 주주가 되었고요. 신성 델타테크는 최대 주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의 최대 주주는 여기 구본상 대표인데요. 구본상 대표도 현재 지분을 8%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분을 인수할 때 회사 돈과 개인 돈을 합쳐서 지분을 인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본상 대표 성이 구씨인데요. 뭔가 흔한 성은 아니죠. 네, 이분도 범 LG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인 신성 델타테크도 LG그룹 협력사인데요. 신성 ST도 주요 고객사가 LG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증권신고서에 수주 내역을 공개하지는 않아서 다른 배터리 제조사가 고객사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LG 엔솔을 중심으로 공급을 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종목의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최대 주주 신성 델타테크는 최근에 초전도체로 뜨거웠던 종목이었는데요. 자회사인 신성 ST는 초전도체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바람은 신성 ST는 그냥 2차 전지 섹터로만 묶여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적을 체크해 보니까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률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인상적인데요. 하지만 약간 꼬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22년도에는 영업이익률이 7%였는데 올해 상반기는 12%로 갑자기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공모가 산정을 위해서 올해 상반기 약간 조절을 해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장밋빛 실적을 추정해서 공모가를 산정하는 종목들도 충분히 많으니까요. 이 정도는 애교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밸류를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올해 2차 전지 부품 종목이 두 종목이 상장했습니다. 3기 EV 그리고 알맥이었는데요. 3기 EV는 올해 2월에 상장을 했었던 종목이었는데 기관 경쟁률이 38대 1로 아주 낮게 나왔었습니다. 덕분에 공모가도 낮아져서 확정되었는데요. 하지만 시초가가 더블로 시작을 했고 장중에 따상도 터치했던 종목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 가장 큰 수익을 얻었던 종목이 3기 EV였는데요. 아주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6월에 상장했던 알맥은 등장부터 인기가 아주 많았던 종목이었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도 좋았고요. 특히 이 종목은 상장일 주가 범위가 변경되고 나서 상장을 했었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초가가 191% 상승해서 출발을 했고 시작 직후에는 260%까지 상승이 나왔던 엄청난 수익을 주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PER로 밸류를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알맥이 최근 2분기에 파생상품 부채가 인식이 되면서 292억 원 적자로 전환했다고 하더라고요. 우선주들을 보통주로 전환하면서 회계상 부채가 잡히고 적자 전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이익으로는 비교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영업이익으로 한번 밸류를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3기 EV는 9월 27일 주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약 2천억 원 정도 되고요. 상반기 영업이익을 연환산해보니까 35억 원이었습니다. 시가총액의 영업이익을 나누어 보면 약 57배로 계산이 되는데요.
즉 올해 예상 영업이익보다 시가총액이 57배가 더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알맥을 계산해 보니까 18배로 나왔고요. 신성 ST는 상단 공모 가격이 25,000원입니다. 공모 가격이 상단으로 정해진다면 시가총액이 2,262억 원이 되고요.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을 연한산해 보면 153억 원입니다. 그래서 두 종목처럼 시가총액의 영업이익을 나누어 주면 14.8배로 계산이 되는데요. 공모 가격이 상단으로 결정되어도 3기 EV나 알맥보다는 밸류가 낮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만 최근에 상장했던 알맥과 큰 차이를 보여주지는 않기 때문에 상장일에 아주 큰 수익이 나올 수 있을지는 약간 애매하다고 생각도 되는데요. 여하튼 수요 예측 결과가 좋게 나오면 상장일에 수급이 우선이 되고 밸류는 중요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약 정보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신성 ST는 총 200만 주를 모집합니다. 우리사주 조합에 20만 주가 배정이 되었고 일반 투자자에게는 50만 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청약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고요. 청약 한도는 5만 주,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그리고 상장일 유통 물량이 242만 주로 전체 주식의 26%가 유통됩니다. 의무 합격이 조금 크게 걸린다면 20%대 초반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 물량은 62만 주로 전체 주식의 6.9% 비중입니다. 기존 주주의 명단을 보니까 구영수라는 개인 주주가 5만 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K클래스 B 클라우드라는 재무적 투자자가 약 57만 주로 물량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적 투자자가 상장일에 어떻게 매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신성 ST 주가 흐름에도 영향을 많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재무적 투자자는 19년도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주당 31만 원에 투자를 했지만 이후에 액면 분할도 했고 무상증자도 했거든요. 그래서 취득한 가격이 5,857원이라고 나오던데 공모 가격이 상단으로 잡히면 공모가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취득한 주식이 됩니다. 그래서 재무적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모가 근처에서 매도를 해도 큰 수익이 나오는 상황이긴 한데요. 아무쪼록 상장일에 흐름을 조금 만들어주면서 매도를 해주길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 ST는 지금 수요 예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과가 10월 6일 금요일에 공시가 된다고 하니까요. 결과가 나오면 수요 예측 중심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